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 드셨을 것 같은데요.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저희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1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해외 선물 시장 이슈들까지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유가가 폭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한번 짚어볼 거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2시간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참여 방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이 8시 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출석 체크 어떤 분들이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퀴즈는 마련을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어머, 벌써부터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조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네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8시 3분쯤에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볼게요. 추세 상승을 바라면님께서 오늘도 리치스타님 나오시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예쁜 임주아 스타님도 반가워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리치스타와 임주아 스타 그리고 야신 김동호 스타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보시고 세 분의 스타분들한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계속해서 종목 신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부엉이님 가까스로 본방사수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부엉이님 모범생이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가까스로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자, 계속 볼게요. 행복가득님께서 본방사수합니다. 리치스타님 생방송에서 GMP 추천하셔서 GMP를 들고 있는데 일부 수익 청산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아주 기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민대표님 본방 가자 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대박이님 동양생명 남겨주셨고요. 우리 민재팬님은 오이솔루션, 멍멍님은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첵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죠.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내일 심사가 이제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좀 바른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우리 들국화님께서 본방사수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머니머니님께서도 본방사수 늘 해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로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두 분이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멍멍님, 민재님 보고 싶은데 광고가 너무 길어요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광고 제가 한번 줄여볼까요? 네, 멍멍님 계속해서 그래도 광고도 보시면서 톡스타 항상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석세스풀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추세 상승을 바라면님도 글 남겨주시고 우리 석세스풀님 코아 스템 상담 넣어주셨고요. 문원님은 자, 컴퓨터로 보고 있다가 조금 늦었네요. 잘 보고 있어요. 민재님은 날이 갈수록 더 이뻐져요 라고 해주셨어요. 문원님 반갑습니다. 문원님 오랜만에 저한테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문원님 오늘 좀 새로운 헤어스타일 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별톡방에서 계속해서 저하고 소통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요일 시장 상담을 좀 도와드릴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상.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스타입니다. 투자에는 정석이 없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단타와 추세 매매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야신 김동우 스타일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세븐앤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야신 김동호 스타님은 잠시 뒤에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세븐앤스타 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회계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일부터 이제 삼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야신 김동호 스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신 김동호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인데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첫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살아있어요. 네, 우리 스타님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빠른 쾌유 네.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네. 질문부터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네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폐지 심사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망, 상장 폐지까지 혹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런지 스타님 의견 듣고 싶거든요. 네, 섣부르게 뭔가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래도 바이오 분야에서는 또 굉장히 큰 업체 중에 하나고,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회계 분식 사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되어지고요.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분식 회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인 이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더 투명하게 또 결정을 해서 이어나가는 게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든지 또 주식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의 예를 들어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도 이런 분식 회계에 관련된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내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더 투명성 있게 또 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올바른 결론을 내린다면 상패가 아니라 어떠한 처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달갑게 받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야신 김동우 스타의 의견을 살짝 들어봤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악재 며칠 전에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미칠 영향들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근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이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제약주들의 물론 이제 굉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관련주들이 실적은 좀 많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굉장히 낙후된 그리고 굉장히 저조한 실적의 그런 내용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었고요. 더군다나 또 이러한 대장주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도 많았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제약주들은 상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실적 위주의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대표 주자로 꼽힐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이제 실적이 저조한 업체들도 사실은 이 바이오주라는 게 어떤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결정되고 거기에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제약주들에게 악영향은 결국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많은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 해서 당분간은 이런 주가에 좀 악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향후 전망들을 좀 잘 관찰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 당분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하면서 투자를 나중에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파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국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셀트리온도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산업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깊어질 것 같습니다. 스타님 좀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봐야 할 종목들 바이오 업종 중에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을 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릴 만한 종목은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없고 현재 실적도 동반되면서 괜찮은 몇몇 종목들은 있지만 그 종목들도 향후 가치를 따졌을 때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어떤 이슈라는 게 있다라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그런 시크릿으로 보완적인 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현재 제가 가진 정보나 그리고 기업들을 분석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접근을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특정한 종목은 없고요. 실적이 동반되고 그리고 현재 매출도 구성이 좀 돼 있는 개별 종목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을 먹고 사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보톡스 관련 그런 바이오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였는데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나 보톡스 분야에서 한 업체에서의 어떤 도난 사고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경쟁 업체가 생겨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한 업체가 그런 특정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가 그런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내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특정한 종목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향후에 여러 가지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실적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발굴하게 되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바이오 업종들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들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같은 질문들로 이제 리치스타를 만나서 또 한번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치스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역시나 네. 같은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회계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상장 폐지 심사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스타님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일단 하지만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거래 정지가 들어가면 결국에 개인들도 문제고 기관 투자들도 지금 많은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기관들이나 개인들 모두 다 좀 힘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들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야겠죠. 근데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그냥 단순히 거래 정지로만 끝나고 풀린 다음에 거래 재개가 된다면은 또 나쁘지는 않는 파형으로 올라갈 테지만은 어쨌든 오늘 나오는 어저께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나오는 걸 좀 보고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미 저희 톡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6만 1,000원에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36만 1,000원에 다 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36만 1,000원에 저희는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닥 저희 쪽에서는 들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폐지 실시 심사에 들어간 다음에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요. 거래 정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 1년 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못해도 약 몇 달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조금 거래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은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장 폐지는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장 폐지 이제 심사 결론이 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장부터 제약바이오들이 약간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겠죠. 내일장하고 모레장.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모레도 좀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조금 눌림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일단 제약바이오의 주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였거든요.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원탑 대장주였는데 옛날에는 셀트리온이었지만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셀트리온은 워닝 쇼크가 좀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주들이 약간의 눌림,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올 수 있으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눌림 시에 좀 매수받을 수 있는 종목들,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은 동아ST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조정 받는다고 해서 내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을 받을 때 한 모레나 월요일 장에 사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제약바이오의 충격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약간 눌림 또는 단기적인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그래도 그 영향이 단계적으로만 바이오 업종에 작용을 할 거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실망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눌림시마다 좀 매수할 종목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접근 가능한 종목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정도로 살펴보면 될까요?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ST.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이나 이런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금 성장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세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은 셀트리온은 이제 조금 힘들죠. 셀트리온은 어닝 쇼크고, 셀트리온 쪽은 원청 쪽에서도 조금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데, 셀트리온은 이미 옛날에 끝났죠. 셀트리온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굳이 예전부터 제가 제약바이오 추천드린 종목들은 몇 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동아ST,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했던 종목이 강스텐 바이오텍. 요 4개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런 사태 속에서도 과연 어떤 업종들의 눈을 돌려보면 좋을지 리치스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동아ST, 강스텐바이오텍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으니까요.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눌림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타님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주화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분히 앞에 두 스타분들에게는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스타님은 오늘 매매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 대응 어떠셨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좀 슈팅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드라마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엔터라든가 아니면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 10년 주기로 바닥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 바로 올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작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 뭐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제 PC방 차릴 자리가 없다 그러고, 컴퓨터 쪽 판매하는 뭐 다나와나 이런 쪽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분야를 한번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 업종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임주아 스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별톡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우리 대박이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야신 김동호 스타 앞으로 동양생명 8,000원에 10%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스타님? 네. 동양생명 8,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제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30년 가까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15년, 2016년, 17년까지 해서 15년 이후에 16년과 2017년은, 더군다나 2017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1, 4분기, 2, 4분기, 더군다나 3, 4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00원대면 굉장히 좀 오래 보유를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8,000원대 선까지 단기간에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내년 실적 전망치도 올해 대비 약간의 하락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해서 단기간에 진입하신 8,000원 선대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6,000원대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더군다나 6,3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6,500원에서 6,700원 선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시장이 지속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악재가 지속된다면 그에 대한 하락의 영향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와 준다면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시면서 타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이건 장기적인 그런 보유를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또 진입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 단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6,500원 선, 이 선대면 50%, 최소 50%의 물량 줄이신 이후에 익절 가격 잡아 놓으시고요. 물량 정리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대박이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동양생명 봐드렸어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3509님의 종목이고요. 리치스타 앞으로 G3BNT 보내주셨어요. 32,000원에 10% 매수가가 높아서 대응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좀 매수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G3BNT는 일단은 조금 좋지 않은 종목, 제가 좋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단가도 안 좋은 점이 있으나 얘가 올라올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모멘텀이 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도 좀 투자를 하면서 뭐 이제 GUI 솔루션도 개발하고 뭐 전자부품 쪽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개를 취급을 하지만은 딱히 수익성을 좀 내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조달을 잘 못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도 솔직히 이 주주분님께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3만 원대는 과도한 금액이고 2만 원대도 얘한테는 조금 과도한 주가라고 보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회사의 모멘텀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도 좀 많이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하향성을 그리면서 내려가는데요. 회원님, 시청자님께서 들고 있는 그 단가까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2,000원까지는 올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26,000원짜리의 강한 저항 매물대에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26,000원짜리 강하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또 올라오면 또 두들겨 맞을 자리가 3만 원 근처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털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가 자리, 즉 2만 원짜리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 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좀 노렸다가 손절을 조금 덜 보고 나오고 싶다는 반등을 노릴 때 빠져나오는 게 맞고, 아니 나는 좀 더 오랫동안 들고 있어 보겠다 하면은 결국에 2만 원짜리 이탈하는 것까지는 보시면서 들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잘 올라와 줘야지 그것도 26,000원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쉽지만 G3 BNT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임주아 씨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쿠쿠홈시스 예. 맞으시고요. 예, 예. 15만 7천 원에 5% 담고 계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도 되는 점.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스타님. 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주는 목표 주가가 한 19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쿠쿠홈시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쿠쿠전자에서 렌탈만 인적 분할, 사람만 밖으로 빼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쿠쿠전자가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밥솥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비상장 때도 정말 엄청난 품절주였고, 상장하고 나서도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중국과 영향을 받게 되면서 렌탈만 따로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웨이랑 쿠쿠홈시스를 같은 렌탈계라고 보고서 코웨이가 PER이 24배로 계산을 하니까 쿠쿠홈시스는 15배이므로 저렴한 가격대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렌탈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3개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너무나 경쟁이 심화 중이기 때문에 쿠쿠홈시스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정수기 렌탈 하고만 펄을 이렇게 계산을 하기에는 얘네는 사실 비데가 더 괜찮은 상태고 비데를 좀 많이 팔아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수기 렌탈 비중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아서 코웨이랑 비교해서 펄을 15배라고 해서 싸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안 싸요. 안 싼 종목이고 적정 주가가 기관이 19만 원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엔 17만 1,000원 정도가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더 사지는 마시고 사실 거라면은 일단 12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을 연금도 사고 있고 대주주가 팔고 있고 지금 공시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12개월이 지난 2월 정도 시점부터 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적정한 매수 시점은 내년 6월 실적 전후 전망치를 좀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 여부를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내년을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건데요.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우리 석세스풀림의 종목이고요. 야신 김동호 스타 앞으로 코아스템을 어제 상담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꼭 해주세요. 14,500원 매수가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코아스템
14,500원. 자, 코아스템도 일종의 바이오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지난 4월 중순경까지의 급등 이 부분은 코아스템에서의 그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일상이 본격화됐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이런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정도가 돼야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해지 부분이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그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임상 1상의 본격화 가지고 올라온 것은 사실 조금 넌센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세력의 관련성도 좀 많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의 가격 급등이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부분의 그런 실적과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계속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매출액도 굉장히 미미한 데다가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거의 동등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현재 가격 12,6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의아할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여져요. 해서 다행스럽게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그다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큰 손실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약간의 반등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13,200원대, 3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14,000원 내외까지의 상승도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전체 물량 좀 정리하시고요. 지금 더군다나 바이오 관련해서 내일 또 악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이 종목은 향후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요. 네, 아신 김동호 스타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별톡방에서 우리 행복가득님께서 제 종목도 빨리 상담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올렸는데요. 마침 지금 순서가 행복가득님의 종목을 봐드리는 순서입니다. 리치스타에게 종목 주셨고요. 리치스타님이 GMP를 추천하셔서 8,700원에 30% 들고 있는데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행복 가득하실 것 같은데 더 행복 가득하시려면 어느 정도 자리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스타님? 네. 일단은 GMP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민재 MC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고, 더군다나 GMP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자체,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두 번째로는 먹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먹거리가 있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대가 잠시만요. 보니까 8,700원. 매수 가격대가 썩 좋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눌림시 잘 잡으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8,100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가격대보다는 좀 좋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8,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8,200원 이탈 시를 손절을 잡으시고,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본절을 걸고 일단은 GMP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8,200원짜리 정도를 손절을 거시고 한번 상승을 좀 노려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10,000원 정도가 GMP가 고질적으로 조금 저항을 계속 물리는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10,000원 근처에서는 조금 일부 정도는 수익 청산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꼭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10,000원짜리를 이제 강하게 돌파한 후 안착이 된다면 이제 10,000원짜리는 지지를 받고 향후 고가 자리인 13,000원짜리를 이탈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 달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GMP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시다면은 어떤 회원님들이건 단가가 10,000원 이하대라면은 당연히 9,700원 막 이런 데서 들고 있으면 좀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잡을 때도 눌림시, 상승하는 종목도 눌림시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조금 늘려주는 가격대가 나온다면은 다른 회원님들도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10,000원 근처는 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부 수익 청산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물량은
그냥 본절 걸고 끝까지 좀 들고 가보는 전략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고요. 우리 민재팬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임주아스타 앞으로 주아 대표님, 오이솔루션을 13,3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라는 종목이라고 지금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스타님은 이 종목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저한테 잘 물어보신 것 같고 좀 메모하셔야 될 것도 같네요. 일단은 자분기에 본격적으로 5G 관련 매출 반영이 시작이 됐는데 기관에서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아직 없으니까요. 지금 이 회사가 삼성전자를 통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그래요. 그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회사의 비전은 해외에 판매되는 게 어디서 수주가 나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해외에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키아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제품 더 좋은 많은 것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예상이 되는데 에릭슨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조금 수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 AT&T랑 버라이존, 스프린트 세 군데 공급이 되는 건데 이 세 개 중에서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 제품이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버라이존하고 제 수주가 나오는 거 공시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주가 됐을 시 16,8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저점에서 11,000원에서 이미 충분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높게 사시고 좀 밀리면 더 모아서 목표 주가를 수주가 됐을 시 16,800원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PER 12배를 준 계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회사 제품이 더 좋은 게 많은 그 수주가 이미 되고 있는 회사들 중에 PER이 한 7배 정도로 굉장히 싸고 시장에 잘 안 알려져 있는 되게 경쟁력이 있는 스몰캡, 미드캡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추천받아서 트레이딩 하시길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주아스타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 갈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3379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야신 김동호 스타 앞으로 초록뱀 종맥을 보내오셨고요. 2230원에 80%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초록뱀 상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초록뱀이 근간에 이렇게 급등한 사유를 사실은 어떤 실적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아닌 듯 싶고요. 다른 여러 면을 제가 분석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종목이었고, 같고요. 하지만 거래량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의 거의 94%에 달하는 거래량이 개인이 거의 거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합쳐도 6% 내외의 그런 거래에 관여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봤을 때, 지금 올해 현재 실적을 살펴봐도요. 물론 지금 2, 4분기는 1, 4분기보다 나은 매출액을 보였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또 적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물론 예전의 가격대를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좀 낮은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이런 가격 급등에 관해서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지난 4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10월 말까지 계속 횡보하는 모습, 거래량이 있어서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현재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내에 걸쳐서 어떤 세력들의 그런 개입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요. 현재 가격대라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신 이후에 좀 더 추이 보신 이후에 좀 안정된 흐름 내에서의 그 실적 부분 꼭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신 김동건 스타의 답변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추세상승님의 종목, 리치스타프로 보내주셨고요. 강스텐바이오텍 1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은 27% 있는데요. 리치스타님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스타님이 좀 전에 저희 함께 바이오 업종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업종들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강스텐바이오텍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우리 추세상승님께서는 매수를 하셨네요, 스타님. 네. 잘 하신 거죠?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잘하신 건 맞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주가 떨어질 때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뭐랄까, 2만 원 자리도 조금 낮은 가격대다. 나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로 5만 원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장에 조금 뭐랄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힘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건 때문에 조금 시황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일단 조금 수익 청산을 했다가 나왔다가 좀 눌릴 때 다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주가 내일과 모레 정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악영향을 조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는 일단은 조금 수익 청산했다가 다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가격 16,000원짜리 가격대는 솔직히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나쁜 가격대는 아니지만은 제약바이오주가 이번에 좀 눌린다면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 전저가 자리인 14,000원 근처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진다면은 더 땡큐하면서 잡아도 되니까요.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스텐바이오텍은 나중에 분명히 한 1년 정도, 1년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지금 가격의 2배 이상대는 가 있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코스피,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다면은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좀 약간 상승률이 조금 더딜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탄력성이 좋고 가장 앞으로 향후 먹을거리가 많은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그리고 강스텐바이오텍 요 4개 종목들은 어느 종목 하나 골라서 사기 좀 그러신다면은 4개 종목을 다 그냥 하나 묶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파는 이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일단은 근데 내일장 같은 경우 그리고 모레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제약바이오주에는 약간 안갯빛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전망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의 제약바이오 흐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좀 나왔다가 금요일 종가 정도나 아니면 월요일 날 종가 정도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보이니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많이 깊게 눌린다 하더라도 14,000원 이하를 깨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6,000원 자리도 괜찮지만은 14,000원 자리에서 잡는 것도 기다렸다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장, 금요일장 일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영향을 바이오 업종들이 좀 단기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지금은 좀 정리를 해두시고 14,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7331님께서 임주아스타 앞으로 LG 이노텍 남겨주셨고요. 13만 8천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고 해요. 이번 달 들어서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스타님, 종목 교체를 해야 될까요? 연금에서 물량 나온 거 받고 왔다 갔다 11월, 12월엔 항상 IT 종목 내려오는 저점에 또 기관이 사고 서로 또 평단 조절하고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항상 IT는 11월, 12월에 절대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CES 가정박람회가 있잖아요. 1월 달에 이 재료를 통해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IT는 항상 고점은 CES 박람회 이후에 아니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LG전자 상 미리 받은 내용들 CS LG전자 치면 나오게 되는데 그 LG전자 안에만 이 CES 박람회 성과가 지금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LG전자 안에 LG 이노텍에서 만든 그 열전 반도체를 쓴 냉장고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 14일인데 12일 날 국내 최초로 LTE 기반 차량용 통신 모듈 C-V2X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재료가 나와도 뭐 기관들 차익 실현을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물량 내려오는 걸 받을 수는 없죠. 기관이 얼만큼 더 물량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저점 구간 봤다가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주가 15만 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 상태를 보아하면 CS 가전박람회 출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 수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수출로 이어지는 게 2, 3, 4, 5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박람회 결과 보고 정리해도 되고, 아니 그 전에 가격대 올라오면 정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종목 교체는 가전 박람회 이후에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절대 11, 12월에 IT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늦게 샀으면 어쩔 수 없이 평단 조절을 하면서 그냥 좀 기다려줘야 돼요. 네, 인주아스타의 의견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승 수익님께서 별톡방에 오늘 20% 이상 떨어진 오가닉 코스메틱을 꼭 상담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점 너무나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상승 수익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골라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그렇다면 우선 스타분들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스타분들 보내드렸고요. 오늘 그래도 저희 1부에서 여러분들 퀴즈 챙겨가셔야죠.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분식회계, 2번 일반 회계, 3번 소비 회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제가 2부에서 힌트 드릴게요. 아무래도 힌트가 없어도 오늘은 좀 정답을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2부로 찾아오겠고요. 2부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증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2부에서도 계속해서 소통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